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에 당연히 끝까지 방심을 해선 안 되지만 그래도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 6월 18일로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재판도 대선으로 밀렸다 6월 24일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사실상 사법 쿠데타가 어제 박살이 났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끝까지 방심해서도 안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대법관 9명의 책임을 묻는 걸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건 그거대로 가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결렬 소식입니다. 야, 진짜 이걸 쭉 보고 있다 보면 저 국민의힘이라는 게 어떻게 여태까지 정당 행세를 해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저녁에 1시간 15분 회동을 했다고 막 속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막 단독, 속보 이게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젯밤 특히 오늘 새벽까지도 별의별 얘기들이 막 계속 추가가 돼가지고 이 흐름을 까딱하다가 놓치면 나중에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희동이님들 대략적인 이 흐름을 쫓아가실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덕수 씨가 어제 단일화 회담장에서 먼저 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김문수 측의 여러 가지 도발이 시작이 됐죠. 한마디로 경선을 왜 불참했냐? 이건 사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그때는 나라가 어려워서 사표를 내지 못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방에서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자당 후보 그것도 심지어 경선을 통해서 제대로 선출이 된 그 김문수 후보를 국힘 지도부를 비롯해가지고 뭐 쌍권이죠. 이들이라든지 다른 그 친윤 정치인들도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니 당 후보가 나고 나한테 당무 우선권이 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가 당에 맡기자. 본인은 어쨌든 꽃길만 걸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려고 했지만 무시무시한 상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이다. 어디 지금 건방진 것들이 당무 우선권을 뭐로 알고 제대로 선출된 이 자당의 공식 대선 후보를 뭐로 보고 지금 이런 뒤에서 장난질이나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저들 사이에서 감정 골입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빈손 회동을 하고 나니까 국힘에서도 멘붕이 온 거예요. 원래 그 계획대로라면 이제 홍준표 씨도 어제 폭로를 하긴 했지만 김문수 씨가 그나마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김문수 딱 앉혀놓고 허수아비로 데리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한덕수로 자연스럽게 2번을 넘겨주는 그림을 모두가 그리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 내 건데 요렇게 나오니까 지금 저들 입장에선 멘탈이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할 듯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 저들이 제대로 단식을 한 거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릴레이 단식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막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게 무슨 단식이냐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되게 황당한 속보들을 막 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에서 어제 이런 소식을 전했죠. 야, 비교적 젊은 80대 유준상 70대 김무성 당신들이 단식을 해라. 한마디로 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 비교적 젊은 사람이 70대 80대라는 겁니다. 사실 7080년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청년이란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70, 80년대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70대 80대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국힘당 입장에서 보면은 젊은 축에 속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당의 평균 연령이 얼마면은 단식을 한다고 70대 80대를 비교적 젊다고 앞세우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러니까 이제 권성동 씨도 나서가지고 단식에 돌입하겠다. 김문수는 단일화 약속을 지켜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넘어갈 수 있는 후보가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는. 이러니 이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겁나 웃기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경선은 그럼 도대체 왜 한 거냐? 이런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그냥 한덕수 타령하는 거지 실제로 저들이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 때도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가지고 탄핵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오죽하면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인 거죠. 아무튼 이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은 당권 투쟁, 단식 돌입이라고 비판을 하며 여기자 폭행부터 사과해라. 이게 지금 언제까지 그냥 모른 척 넘어갈 거냐? 이렇게 일침을 날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문수 측 차명진 씨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폭로를 했는데 5월 4일자 한덕수 일정표를 깐 겁니다. 참고로 그때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는 한덕수가 아니에요. 김문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뒤에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저들이 움직이고 있냐. 무소속인데다가 아직 출마도 하는 한덕수를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라고 실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대변인의 이정현 배석이 떡하니 명시된 걸로 보아 이거 한덕수 일정이라는 거고요. 국힘당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시안 내지 내부 참조용 문건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 그 뒤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한덕수가 국힘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사진 촬영까지 하고 이거는 윗선의 확실한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러니까 이건 권영세 아니면 이양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단순히 그냥 양심불량의 문제가 아니라 타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8조를 위반했다는 거죠. 선거법 위반을 지금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걸 김문수 측 차명진 씨가 이렇게 증거까지 공개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 보수당 국힘당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들은 전통 보수당 아닙니다. 저렇게 역사와 전통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당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면 이제 그 역사는 있네요. 맨날 탄핵당한 역사. 아무튼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한덕수란 사람을 믿고 후보 단일화 하겠냐? 이게 지금 차명진 씨의 일침이고요. 결국에는 이 비양심의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기는 마음을 비운 듯 쇼하고 있는 한덕수, 저 후한무치하다 이거죠. 그럼 하나씩 이제 내용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5월 5일 일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정확히 이제 자료는 5월 4일에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재명, 김문수, 김재현, 권영국 예비후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일정이라는 거죠. 그 한마디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참석 관련한 일정에 이재명, 김문수, 김재현, 권영국 예비후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기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 오신 날 대권주자들 한자리에.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재명, 김문수, 김재현, 권영국 앞서서 보셨던 그 자료에 이름 순서대로 딱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한덕수.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문수의 일정 내용이었다면 저렇게 김문수 이름이 들어갔겠습니까? 한덕수 일정이니까 여기에 딱 순서대로 저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만찬이라고 돼 있고 5월 5일에 그 종로에 있는 식당이죠. 그리고 또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 만찬, 배석, 이정현 대변인. 이정현 대변인이 어느 쪽에 지금 있습니까? 바로 한덕수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보시면 5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있다. 손학규랑 누가 만찬회동했습니까? 보시다시피 한덕수가 만찬을 했고 그 옆에 이정현 대변인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죠.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덕수의 일정이라는 건 빼박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비공개라고 돼 있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
5월 5일에 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국힘 대선 후보 촬영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또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빼박인 거죠.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날아갈 수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요. 중도 정치 갤러리에서도 보시다시피 야 이거 소름이다. 한마디로 국힘 대선 후보 일정표인데 이거는 김문수를 다른 당 사람을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한덕수는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국힘당 후보로 명백하게 이거는 선거법, 정당법 위반 아니냐. 이거 빼박이다. 특히 저 스튜디오 촬영에 국힘 돈 들어간 거면 진짜 뭐 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은 못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차명진 씨가 특히 페이스북에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주위에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빼박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는 꽃길만 걸을 줄 알고 저렇게 나오려고 했으나 지금 완전히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불발 시에는 대선 본후보 등록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진짜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배우자 무속 논란 때문에도 거짓말이 또 드러났어요. 이게 국민 기만 흠집 내기다.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그 한민수 대변인의 비판처럼 무속에 심취한 윤석열 김건희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무속 논란에 뒤따르는 한덕수가 대선에 나온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 한덕수의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또 드러나고 있냐. 부인이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해서 잘한다. 이렇게 취지진한테 얘기했던 게 육성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JTBC 단독으로 어제 저녁에 공개가 된 건데 절대로 남편 출세 위에 정보 수집하고 바람 잡는 일 안 한다. 왜 안 하는지 아냐? 그래서 이제 사주 공부를 해보란 얘기가 나옵니다. 뭐 기자가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 사주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김건희가 가고 더한 인간이 지금 오겠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걸 폭로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할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울 보고 침 뱉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저러한 한덕수한테 지금 모든 걸 지원하기 위해서 국힘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젯밤에 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특례를 적용한다면서 심야 당 선관위 가동을 했다. 한마디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국힘 당원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상당한 사유가 뭐가 있었지? 자기들끼리나 한덕수를 밀고 말고 하는 거지 실제로 국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김문수 측에서 어제 오후에 어떤 걸 했습니까? 전국위원회랑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선 지금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도 심야 선관위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냐?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단일화에 관심 없다. 그냥 국힘인 모셔가면 후보하고 아님 말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디 지금 이런 인간이랑 나를 같은 급으로 취급하냐. 나 경선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된 사람 아니냐.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갖다가 조롱을 하고 모욕을 줄 수가 있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든 말든 국힘당은 지금 짜여진 틀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 단일화 토론에 여론조사를 강행한다고 하죠. 한마디로 밤 9시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아주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또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거 공회전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처분 문제 등등 여러 이유로 지금 이러다가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힘당도 지금 이게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지 이게 법을 위반하는 건지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더 막 나가고 있죠. 선관위원장에 아예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촉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서 8일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 한마디로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 사이에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한덕수가 2번 달게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야 진짜 대단들한 것 같습니다. 1대1 토론이 심지어 무산이 돼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한 게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예요. 후보가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토론을 누군가 한 명이 거부를 해서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스텝 한번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이건 다 정해진 거다. 당무 우선권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정한다는데 김문수 따위가 뭐라고 여기서 개겨. 거의 이런 마인드인 거죠. 이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강행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절차적으로 이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다. 이미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 신청 내지 않았냐? 라고 하지만 야, 이것도 대단합니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랄까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의원 일부가 반대한다고 어쩔 건데 니들이. 그렇다고 단일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니들이 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거죠. 이런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막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밤과 새벽에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소식을 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막장이라면서 쌍권에 대한 비판, 한덕수에 대한 비판, 이거 다른 거 다 떠나서 제대로 선출된 자당 후보를 이렇게 짓밟아대는 게 어딨냐고요. 특히 김문수한테 대놓고 맞섰던 이양수가 위원장이라니 이거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니까 막 언론에서도 사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골방 정치 드러낸 친윤 주도 단일화 국민이 모를 줄 아나. 심지어 동아일보에서조차 국힘 단일화 내분 전례 없는 무임승차 짬짬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한덕수는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무리수들을 지금 저렇게까지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 김문수 후보가 어젯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당선인 공고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원장 황우여라고 나와 있는 요 문서를 공개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는 나다 이거예요. 당무 우선권 이거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저 국힘이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분열의 요소로 작동될지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